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어 사전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라는 글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개자들은 서로 어원이 다른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10개, 고칠 개, 끼일 개, 뚜껑 개, 모두 개, 승리할 개, 낫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두 번째에 있는 이 글자들은 기본이 이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모습이냐면 요거는 밥이에요. 요건 숟갈이죠. 숟갈. 그래서 숟갈로 밥을 다 먹고 요 모습은 이건 이렇게 뒤를 돌아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숟갈로 밥을 다 먹고 뒤를 돌아보는, 즉 이미 무슨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건 이미 기자입니다. 하지만 이 글자들은 다 개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열 개자는 이게 빗장입니다. 이거는 문이죠. 문이고 이게 빗장이에요. 이것은 두 손입니다. 왼손, 오른손 해서 두 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빗장을 여는 모습이에요. 열 개. 그 다음에 이것은 몸 기자이지만 여기서는 구부러진 겁니다. 구부러져 있는 것을, 자, 요거 뭐죠? 손이죠. 손으로 펴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이 있기는 한데 이건 갑옷의 앞쪽, 이건 뒤쪽입니다. 갑옷을 입으면 사람이 요 갑옷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끼일 개자입니다. 개입이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그 다음에 이것은 갈 거자에서 온 글자인데 밑에 것은 그릇이고 그릇, 위에 것은 풀초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무엇로 이렇게 덮는 것이에요. 풀로 그릇을 덮는 거죠. 덮을 개. 그 다음에 이것은 비교할 비자인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 백자예요. 주인 백 할 때 말씀이라는 뜻이죠. 물론 이것은 희다는 뜻도 있어요. 희다. 하지만 말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 백, 접근하면 발포함, 부대장 백, 말하다라는 뜻이죠. 혼자 말하는 게 뭡니까? 독백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모두 함께란 뜻입니다. 그래서 모두 개자예요. 그런데 요것을 기본 글자로 하지만 변이 달라지면서 음이 약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건 뭐라 그랬죠? 왼쪽에 있으면 이것은 언덕이죠. 오른쪽에 있으면 뭐죠? 마을입니다. 왼쪽 오른쪽에 따라서 뜻이 달라요. 왼쪽은 언덕. 그래서 이건 언덕이 져 있는 거죠. 층계. 그래서 계급, 계단이라고 할 때 이거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람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모두 함께. 그래서 함께 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동안 함께 살아 늙어간다라고 할 때 백년해로라는 말을 씁니다. 백년해로. 결혼식에서 많이 들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익살 해자예요. 익살. 해학 또는 골개미라고도 하는데, 이 익살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사나 인간의 결함을 과장하거나 비꼬아서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해학입니다. 해학. 그러면 열 개자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빗장이죠. 요거는 두 손입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빗장을 여는 거예요. 열 개자입니다. 그래서 개국, 나라를 여는 거죠. 건국은 나라를 세운다는 뜻이고, 쇠국에서 쇠는 잠근다는 뜻이에요. 자물쇠,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쇠국정치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하늘이 열린 날 10월 3일. 원래 옛날엔 다 음력 기준이죠. 음력. 근데 지금은 양력으로 그냥 10월 3일 개천절이라고 하는데, 이 개천절은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개천절이라고 하는 것은 환웅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날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내려왔다고요? 신시로 내려와서 신시를 도읍으로 정했죠. 그래서 다스렸어요. 그래서 환웅이 하늘의 문을 열고 나온 날이 개천절입니다. 그 다음 강은 강의죠. 개강. 그 다음 이것은 벼슬관자인데 왼쪽에 먹을 식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건 식사까지 먹을 것까지 대접할 수 있는 커다란 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큰 음식점을 무슨 관이라고 하죠.
도서관이라든가 이때도 이거 씁니다. 큰 집일 때 관자를 써요. 그래서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큰 건물을 처음 시작해 여는 것, 이것을 개관이라고 하고, 폐는 이거는 뭐예요? 빗장을 이렇게 질러버리는 거죠. 문에다 빗장을 질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는 것 개관, 닫는 것 폐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의 길에 올라가 있는 나라, 줄여서 개도국이라고 하죠. 그 다음 요 위에 것은, 위에 글자는 이것은 부정사 막자입니다. 막, 안일막,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밑에 뭐가 들어갔어요? 수공 건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렸던 천 커튼을 열어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막 1막, 2막, 3막이라고 할 때 그 막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개막식이라고 하죠. 닫는 것은 당연히 폐막이고 폐. 그 다음 개문발차, 문을 연 상태로 차가 출발하는 거죠. 즉 개문발차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지만, 비유적인 의미로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개문발차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개안수술, 자, 안은 눈 안자죠. 요거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에 눈목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눈 안자예요. 안경, 안구라고 할 때 눈 안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가르고 하는 수술을 개복수술이라고 하죠. 개복수술. 그 다음 봉은 봉투라고 할 때 닫는다는 뜻이에요. 그 닫혀 있는 것을 여는 것. 그래서 처음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개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그 영화관을 개봉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개봉박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건 누를 박자고 머리 둡니다. 이제 막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 개설이라고 하는 것은 강좌를 개설한다, 열고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개설과는 다르죠. 민속학 개론, 민속학 개설할 때는 주요한 틀만 잡아서 대강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때 개는 대개란 뜻이에요. 대개. 그 다음 열고 닫는 기계 개폐기죠. 이 기는 기계란 뜻으로 복잡한 때 얘기하는 거고, 단순할 때는 이 기자 씁니다. 같은 기지만 달라요. 복잡한 것, 단순한 것. 그 다음 학교 여는 거 개교, 그리고 폐교. 그 다음에 개소식, 어떤 행사를 업체에서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이럴 때 그것을 개소식이라고 하죠. 물론 이제 기숙사나 이런 것도 개소식을 합니다. 개학, 예, 방학. 자, 요거 모방자죠. 오른쪽은 뭐예요? 손이죠. 그래서 손으로 놓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학을 놓는 때예요. 그런데 방학 때 학원을 가고 이런 것은 반칙이죠. 방학 때는 놓아야 합니다. 공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 투개표, 투표 개표. 자, 투는 던진다는 뜻이죠. 투수, 투구. 그래서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개표하는 것이 투개표죠. 그 다음에 열어서 통하게 만드는 거 개통식. 그 다음 서가, 서가 가짜죠. 선반가, 실험 가짜예요. 그래서 그 개가식, 도서를 쭉 늘어놓고서 그것을 누구나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뽑아서 골라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개가식이고, 사서에게 도서를 신청했을 때 이제 사서가 그럼 꺼내다 갖다 줘요. 이걸 폐가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 개명천지란 말 씁니다. 열고 밝은, 즉 미숙한 미지의 세계, 암흑의 세계가 아니라 밝음으로 나온 이란 뜻이죠. 그래서 개명천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개화기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 다음 이 방은 놓을 방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고 놓아주는 것, 즉 억압, 제약이 없는 것, 이것이 개방적인 거예요. 그러한 정책이 개방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 시작하는 것. 원래 시장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죠. 그래서 그 시장을 여는 것이 개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뭔가 장사하는 사람들은 물건이 이제 팔리면 그 처음 팔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마수거리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수거리. 그 다음 신장개업. 자, 요건 장사장자죠. 밑에 옷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옷을 꾸미는 겁니다. 꾸밀 장자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꾸미어서 개업, 장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점은 가게입니다. 점점자의 왼쪽에 집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가게 점자인데 점포.
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안 돼서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개점 휴업이라고 하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계명천지, 그런 시기를 개화기라고 하는데, 자, 요건 밭길 화자죠. 요거와 구분해야 됩니다. 요건 풀초가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꽃 화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개화는 꽃이 핀다는 뜻입니다. 개화기, 꽃이 피는 시기예요. 이거와는 다르죠. 그 다음 천지개벽, 열개자고 열벽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붙어 있었죠. 태극이었어요. 근데 이게 밝고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무겁고 탁한 것은 아래 내려서 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 사이가 이렇게 열리죠. 나뉘어요. 하늘과 땅으로. 이것을 개벽이라고 합니다. 개벽, 천지개벽. 즉 태초에라고 할 때 그 태초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개척, 열고 그 다음에 돌을 골라서 버리는 거죠. 그래서 넓히는 겁니다. 개척. 그 다음에 항구를 여는 것은 개항, 개최인데, 이 최는 주체, 주관, 협찬, 후원, 요건 다음 장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찰구, 자, 표를 내고 들어가는 것이 개찰구죠. 이건 입구란 뜻이죠. 입구. 그래서 이제 그 표를 집어넣는 것, 확인하는 것을 개찰이라고 하는데, 보통 기차역에서 개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기차를 타기 전에 그 표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오른쪽에 트레인 티켓이죠. 이게 이제 그 바르셀로나부터 마드리드까지 하는 기차 표인데, 이 기차표를 옛날에는 그 개찰구로 들어가서 개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 찰은 뭐냐면 폐찰입니다. 폐찰. 명찰이라고 할 때, 명찰. 그래서 이 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무나 종이, 쇠 등 얇은 조각으로 거기에다 뭔가 쓴 것, 이것이 찰입니다. 폐찰. 그거에 비해서 개표라고도 해요. 개표한다 라고도 하는데, 개표. 이 표는 뭐냐면 증거가 될 만한 쪽지, 이것을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 국회의원 선거할 때 투표를 하죠. 거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 도장이 없으면 증거가 되지 못하죠. 예. 그래서 그것을 투표라고 하는데, 이 투는 던질 투자입니다. 어떤 행위를 한꺼번에 확 하는 거. 예를 들면, 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다, 여기 자기 둥지가 있잖아요. 날아가다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왜? 자기가 슬쩍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면 맹금류가 자기를 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갑자기 가다가 툭 떨어져서 들어갑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투숙이라고 합니다. 투숙. 그래서 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그 모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을 투숙한다라고 하죠. 갑자기 툭 떨어져서 들어가는 게 투예요. 그래서 이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어떤 동작이 일어날 때 투라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 이번에는 개체, 주체, 주관, 협찬, 후원, 이것과 찰과 폐의 차이에 대해서 더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주노동 운동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인데, 여기에 보면 주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주관은 이주노동 희망센터로 되어 있어요. 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재촉한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도록 재촉하는 그러한 것을 최루탄이라고 하죠. 최루탄. 최는 재촉한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것이 진행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최한다라고 할 때는 주최하여 여는 것이, 개는 열다라는 뜻이니까 주최하여 여는 것이 개최입니다. 그럼 주체는 뭐냐? 전체 진행을 잘 안 되면 가도록 재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체는 법적 책임과 권리, 그 다음에 예산을 주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주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관은, 자, 이거 벼슬아치 관자죠. 그런데 위에 대나무 축이 들어갔어요. 이건 대롱관자입니다. 대롱관. 그래서 이건 관리하다라고 할 때는 이걸 써요. 관리라고 할 때는 이걸 씁니다. 관리하다. 그러면 이제 중심이 돼서 관리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진행을 관리하는 거죠. 담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관입니다. 그래서 이 심포지움은 누가 사회를 보고 진행하느냐? 여기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진행되도록 뒤에서 후원하는, 그래서 공동 책임을 지는, 예산을 지원하는, 이것이 주체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협찬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지원을 할 때 협찬이라고 하고, 후원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협찬과 달라요. 물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예를 들면 관중을 동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후원입니다. 그 다음 찰이라고 하는 것은, 서찰이란 말 아시죠? 옛날 그 편지를 서찰이라고 했는데, 이 찰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종이, 쇠 등 얇은 조각에 글을 쓰는 것이 찰입니다. 자, 이름표죠? 이런 것이 명찰이에요. 얇죠? 물론 이건 이제 천 위에다 썼지만 얇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명패, 호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명패라고 하는 건, 이 패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낮을 빗자의 나무 조각의 반이에요. 자, 나무 목이죠? 요거의 반쪽, 요게 요겁니다. 나무 조각의 반쪽이에요. 그래서 나무 조각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패, 패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두께가 있는 거예요. 찰은 두께가 없죠. 하지만 패는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뭐가 있었습니까? 호패라는 게 있었죠. 16세가 되면 남자들은 다 호패를 차야 됩니다. 그럼 호패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이름, 정색이, 그 다음에 생년이 써 있죠. 갑술생. 그 다음에 왼쪽에는 정유년에 문과 급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호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회사 사장이나 변호사, 이런 의사 같은 사람들, 이런 명패가 자기 책상에 있죠. 변호사 홍길동. 이건 어느 정도 두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께가 있는 것이 패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이덴티티 카드, 신분, 우리들의 그 주민등록 비슷하게 신분을 확인하는 카드.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형태는 카드라고 얘기하지 찰이나 패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내각을 고치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 장관급을 바꾸는 것, 이것이 개각입니다. 그 다음에 고쳐서 새로 만드는 것, 개조, 개과 천선. 이때 과는 과거란 뜻이 아니라 과실, 허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허물, 잘못을 고치고 선한 곳으로 변천, 옮겨간다는 거죠. 개과천선. 다음 창씨, 개명. 일제시대 때 일본 이름으로 바꾸도록 강요받았죠. 그래서 창씨 개명을 하지 않으면 하다못해 그 보통학교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온갖 탄압을 받았습니다. 창씨 개명. 그 다음 개량. 량은 좋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런 한복들은 고름이, 댄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입기가 매우 불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단추로 해결하는 이런 식의 한복, 이것이 개량 한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쪽으로 고치는 것은 개선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개량과 같은 뜻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나쁜 쪽으로 바꾸는 것은 개약이라고 합니다. 개약. 그런데 이 개선문이라고 할 때 이 개선과는 한자가 다르죠. 이 개선과 이 개선은 달라요. 이 개는 승리할 개, 그 다음에 선은 돌다란 뜻입니다. 돌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게 뭐예요? 선풍기죠. 선풍기. 그래서 이건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개선문. 그래서 승리를 기념하고 세운 문, 이것이 개선문이죠. 개수공사는 이 수는 수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공사가 개수공사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바꾸는 것, 개심이죠. 기존에 썼던 작품을 다시 쓰는 것, 이것이 개작입니다. 작품이란 뜻이죠. 작품. 그 다음 개량과 개혁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 이 혁은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개혁, 일부분만 바꾸는 것은 개량.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갑옷의 앞쪽이고 뒤쪽입니다. 여기에 사이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갑옷 앞뒤로 끼어 있는,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끼일 개자입니다. 그래서 끼어 들어가는 것이 개입이에요. 또는 생각이 끼어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냥 넘어가도 된다라고 할 때 개의하지 마세요. 개의치 마세요. 또는 개의치 않다라는 얘기를 쓰죠. 그 다음 가톨릭이 있었는데 그 가톨릭이 부패하게 되니까 루소가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바꿨죠. 이것이 신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톨릭 교리라든가 가르침을 바꿨기 때문에 이것을 개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도 신교도 다 이것은 기독교예요. 기독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쓴 것이기 때문에 이 예수가 중심되는 종교는 다 기독교입니다. 그 다음 개종, 여기서 종은 종교죠. 그래서 종교를 바꾸는 것이 개종이고 헌법을 바꾸는 것은 개헌입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개량 한복. 그래서 개량과 개혁은 다르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초계라고 하는데 목숨을 초계같이 여긴다라고 할 때 이 개는 위에 풀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겨자 개자예요. 결국 풀, 개 다 하찮은 지푸라기라는 뜻입니다. 초계. 그래서 목숨을 지푸라기처럼 여긴다. 이것이 목숨을 초계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갈거자죠. 그리고 이것은 그릇 명자입니다. 이것에 그릇을 무엇인가로 이렇게 덮는 거죠. 풀로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덮을 개자예요. 명사가 되면 뚜껑이란 뜻이 있습니다. 뚜껑. 이것의 약자는 이렇게 씁니다. 약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자, 지금 이게 무게차죠. 무게차. 이 차가 뭐냐면 이제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사라예보를 방문했는데, 여기가 사라예보입니다. 여기. 사라예보를 방문했는데, 이쪽 지역은 그 당시에 이 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쪽까지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쪽까지.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이쪽 지역은 다 오스만 터키의 영토였어요. 이 지역이 이제 발칸 반도인데, 발칸 반도.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 세르비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남슬라브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슬라브 민족의 청년이 이 황태자를 암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항복과 배상을 요구하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보면 지붕이 없죠? 지붕이 없어요. 이런 차를 무게차라고 합니다. 요즘은 카 퍼레이드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이런 차를 무게차라고 하고, 기차 중에서도 석탄을 싣고 가거나 이런 것들은 뚜껑이 없는, 지붕이 없는 기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무게차라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황태자는 총알을 맞고 이제 죽었는데, 결국 이 차는 그 당시에 거기에 남겨졌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로 옮겨갔는데, 이 차를 탄 사람들은 전부 다 연이은 사고를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차가 뭐 저주받은 차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이제 지금도 이 발칸 지역은 오랫동안 오스만 터키가 지배를 했는데, 오스만 터키에는 밀레트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밀레트. 이 밀레트라고 하는 제도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되 단 뭐 그리스 정교를 믿던 가톨릭을 믿던 관계없는데 다만 세금을 좀 더 내야 됩니다. 이게 밀레트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은 가톨릭과 개신교와 그리스 정교, 이슬람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갈등의 소지가 있는 건데, 그리고 또 한편 이쪽은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산악지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게릴라전이 가능합니다. 발칸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래된 산맥이라는 뜻인데, 오래된 산맥. 결국 이 종교 문제 때문에 그 정치적 욕망을 지닌 자들이 선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종교라든가 민족 이런 문제를 내세우면서 그 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결국은 전쟁과 사륙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증오가 악순환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금도 역시 이 지역은 유럽의 화약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이것은 모두 개자인데, 요거는 사람 둘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하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죠. 그러면서 나란히 서서 백, 이게 말씀 백자예요. 그래서 접근하면 발포함, 부대장 백 이렇게 쓰죠. 주인 백. 이때 백은 희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개자예요. 모두 개. 그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학교에 출석을 하였다. 그래서 주는 상이 개근상이죠. 그 다음에 국민 개병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정상적인 남자라면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다면 모두 다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군인이 되는 제도, 이게 개병제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미국의 경우는 모병제죠. 모는 모집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직업군인인 거예요. 이 개병제에서는 하이랭킹만 직업군인이고 일반 사병은 일반인이죠. 군인이 아니에요. 직업군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병제와 모병제 차이, 모병제에서는 모두가 다 직업군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 오른쪽 사진, 이것이 개기일식인데 개는 모두, 완전이란 뜻입니다. 이미, 기는 이미란 뜻이에요. 일식, 해를 먹었다는 겁니다. 자, 중국어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서술어가 오죠. 동사가 옵니다. 그래서 좀 먹을 식자인데 먹었어요. 무엇을? 해를. 그래서 해가 사라졌다는 뜻이죠. 이것이 일식입니다. 그럼 달이 사라지면 뭐가 되죠? 월식이 되는 거죠. 월식. 이때 일식이라고 할 때 해를 먹어치웠는데 이미 모두 다 먹어치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가렸을 때 이것을 개기일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은 부분일식이죠. 부분일식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길 개자입니다. 그래서 개는 승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승리하다. 선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돌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그것이 선풍기죠. 선풍기. 바람을 일으키는, 풍이 바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 선풍기.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승리를 기념하고 세운 문이 개선문입니다. 파리의 개선문이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개선장군 이런 말을 씁니다. 개선장군. 그 다음에 요것은 옛꽃자예요. 옛꽃자. 이 주변을 네모로 둘러쌌죠. 그래서 이것은 딱딱할 고자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고라고 있지 않고 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낫개자예요. 낫이라는 건 하나란 뜻이죠. 그래서 하나하나마다 낱낱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별적이다. 그 하나하나마다 구분된다는 거죠. 개별적.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 구분된다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그 하나하나가 다른 어떤 성질, 품성을 갖고 있죠. 이것이 개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개인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이런 말을 쓰는데 여러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하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개월이라고 할 때 이때는 석 달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석 달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낫개자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체변이가 있고 돌연변이가 있죠. 돌연변이. 예를 들면 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 같은 뿌리에서 자랐는데도 어떤 건 콩이 알이 크고 어떤 건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개체변이입니다. 이 개체변이는 유전되지 않아요. 그거에 비해서 돌연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계속 그 유전자가 변형이 돼서 계속 그 형질이 그 후대에도 나타납니다. 이것이 돌연변이에요. 그래서 개체변이와 돌연변이는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이 고자로 가면 옛고자에 틀이 들어가면 딱딱한 거죠. 딱딱할 고. 그래서 딱딱한 물체를 고체라고 하고, 응고라고 할 때 이 응은 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의문문 할 때 물을 의자예요. 왼쪽에 있는 것은 얼음입니다. 얼음, 빙. 그래서 얼음처럼 굳는 거죠. 그래서 액체가 고체로 굳는 것을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자, 고자를 보면 이것은 옛고자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도읍이었던 곳, 예를 들면 경상도에 경주가 있지 않습니까? 신라의 수도였죠. 그런 것이 고도입니다. 고도. 이것은 위에 풀초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쓴바위 같은 풀은 매우 쓰거든요. 그래서 이건 쓸고자입니다. 쓰다. 그래서 고생. 그 다음에 나무가 늙으면 어떻게 돼요? 말라 죽죠. 마를 고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를 고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자가 나이가 들면 당연히 나중에 며느리가 생기죠. 그래서 시어미가 됩니다. 시어미 고. 그래서 시어미와 며느리를 뭐라고 합니까? 고부라고 해요. 고부간의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 들어간 이것은 병이죠.
그래서 이건 고질병이에요. 고질병. 이 글자는 이미 기자이지만 이것이 들어간 다른 글자들은 대부분 개라고 있습니다. 개. 이것은 고봉이란 밥그릇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까지 올라온 거. 옛날에는 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게 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남자들은 이렇게 위에 고봉으로 올렸어요.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올린 밥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이것은 수저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밥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미 기자예요. 그래서 이미 왔는데 기왕에, 그래서 이제 기왕지사, 이미 이렇게 됐는데 어쩌랴, 기왕지사, 이미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존재하는 방침, 기존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관념, 사회 도덕 관념, 이것이 기존의 관념이고 기존의 도덕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기존의 질서죠. 질서. 그 다음에 기결수, 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징역 10년 이런 식으로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는 죄수. 자, 사람이 지금 틀 안에 갇혀 있죠. 그래서 이건 죄수입니다. 죄수. 그래서 이미 판결을 받은 죄수가 기결수예요. 그거에 비해서 아직, 이 미는 아직이란 뜻이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죄수. 이것이 미결수입니다.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미완성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아직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기득권, 이미 얻었다는 거죠. 권리를.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들은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죠. 예를 들면 이미 아파트도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득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정해진 사실,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기정사실화한다.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미 정해진 거로 밀어붙이는 것이 기정사실화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미 기자에 나무목이 들어가면 이건 뭐냐면 옛날에 곡식을 될 때 이렇게 말이 되는 게 있어요. 말 또는 돼. 이 돼, 말 이건 다 곡식의 단위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팔 때 둥그런 밀대로 여기를 이렇게 쫙 밀어서 한 말, 쫙 밀어서 한 돼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랬을 때 이 나무를 평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평미래라는 건 뭐냐면 딱 맞게, 한 말에 딱 맞게, 한 대에 딱 맞게, 딱 맞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개 이렇게 하면 맞아요. 대개 맞아요. 그래서 대개 아주 그 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라는 뜻으로 씁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개괄하면, 자, 요건 혀설인데 왼쪽은 손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혀를 감싸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호를 뭐라고 하죠? 이런 기호를 괄호라고 하죠. 이게 괄자입니다. 감쌀 괄자예요. 감쌀 괄. 그래서 개괄하면 대충 이렇게 감싸서 얘기하면 이란 뜻이에요. 개괄하면. 그 다음에 계략적으로, 약은 요약이죠. 요약.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따지는 것, 개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이런 중요한 것만 따져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개요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개론, 중요한 주장만 모아놓은 것, 이것이 개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놓은 책을 개설서라고 해요. 그리고 개관하면 큰 것만 본다는 거죠. 세세한 부분은 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개관하면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개념인데, 념은 생각이죠. 생각념. 그래서 개념이라는 건 영어로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컨셉. 오늘의 컨셉은 컨셉. 개념이라는 건 뭐냐면 한 사물의 여러 특징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요소를 뽑아내서 종합한 관념. 이것이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사과의 주요한 특징이 뭐죠? 붉다, 새콤달콤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붉다와 새콤달콤은 이것은 사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영화 서울의 봄을 보셨나요? 그때 이제 전두환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매우 강조했는데 실제는 어쨌냐? 그 당시
쿠데타를 일으켰던 세력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부패,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그 신군부 세력의 상당수가 천억대 부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러 갖고 특혜를 동원해 가지고 부를 축적한 거죠. 결국은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전두환의 그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 개념을 오염시켜서 본질을 훼손하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뭔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결국은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뭐 가치 있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등가치화됩니다. 정직하게 사나 그렇지 않게 사나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등가치화되고 결국은 모든 가치가 다 무가치해져 버립니다. 그래갖고 사회가 병드는 거죠. 그래서 개념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의 것은 마음심이죠. 그래서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개탄한다. 탄은 탄식입니다. 요렇게도 쓰고 요렇게도 쓰는데 요건 입이고 요건 목구멍입니다. 즉 다 탄식할 때는 입으로, 목으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탄스럽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것, 이것이 분개하는 겁니다. 감개무량하다. 느낌이, 슬픔이 무량, 끝이 없다. 이때는 슬픔이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개무량하다라고 하면 보통 긍정적으로 씁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비분강개라고 할 때 이 강은 슬프다는 뜻이에요. 개도 역시 슬프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 안일 비자에 마음심이 들어가서 이것은 슬플 비자입니다. 슬플 비. 그래서 슬프고 분노하면서 그 슬픈 감정, 이것이 비분강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 거는 왼쪽이 삼수변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물이에요. 그래서 물될 개자입니다. 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양쪽으로 이 물이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죠. 이런 것을 관계시설이라고 합니다. 관계시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 농사를 여기서 짓죠. 이런 것이 관계농업이에요. 중요한 것은 관이나 개는 둘 다 삼수변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정답은 이거죠. 자, 요건 뭐라 그랬어요? 빗장. 요건 두 손. 두 손으로 빗장을 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벼슬관자예요. 벼슬관. 그거에 비해서 왼쪽은 뭐죠? 나무가 들어갔죠? 나무로 만든 게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넣는 관이죠. 관. 그 다음에 이것은 왼쪽이 먹을 식자예요. 그래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는 매우 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건 큰 건물일 때, 음식점, 이런 큰 건물일 때 관을 씁니다. 그래서 명월관, 도서관, 큰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은 대나무 죽이 들어갔죠? 그래서 대나무로 만든 대롱입니다. 그래서 관현악기라고 할 때, 관현악, 피리 종류와 그 다음에 줄로 만든 그런 악기가 관현악이죠. 그리고 이것은 빗장을 지른 거죠. 그래서 이건 다들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정답은 이거죠. 자, 이건 각자란 뜻이죠. 요건 발이고 요건 움집이라고 그랬어요. 움막. 그래서 각자 저녁 때 각자 걸어서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건 각자란 뜻이고, 여기에 문이 들어가면 황제가 거처하는 집, 폐, 왕, 전, 왕세자, 저, 그 밑에 정승, 장관, 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각을 바꾸는 것, 이것이 개각입니다. 이것은 대개라고 할 때, 계략적으로라고 할 때 쓰는 거고, 이것은 자, 요거는 각인데 입이 들어갔죠. 그래서 입으로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토할 각. 그런데 요것은 손님 객자죠. 그래서 이건 토할 객자입니다.
토할객, 각 아니에요. 요게 토할각, 요건 토할객. 요거는 피가 폐에서 주로 나올 때, 이건 위나 이런 데서 나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이거죠. 자, 우선 이렇게 쓰면 이건 사람 인자입니다. 그런데 왼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이건 들어갈 입자예요. 입, 진입, 출입.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쓰면 이것은 여덟 팔자입니다. 세 개를 혼동하면 안 돼요. 인, 입, 팔입니다. 자, 개입은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갑옷의 앞뒤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 갑옷을 입는 것. 이것이 개입이죠. 이것은 뚜껑 개자죠. 뚜껑 개. 정답은 이겁니다. 자, 론과 설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논은 주장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장이 어때요?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객관적.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논설문이라고 할 때 논설문은 주장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글이 논설문이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이면 진화론, 진화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천동설이 있고 지동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대중이 합의하지 않을 때 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동설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논쟁이 한창 있었을 때는 어느 것이 옳은지 논쟁이 치열했는데 이미 지동설이냐 천동설이냐 이미 그 당시에 언어로 굳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지동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정말 해가 서쪽에서 뜹니까? 아니죠. 사실은 지구가 자전하는 거잖아요.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굳어진 건 잘 안 바뀌어요. 결국은 다중이 얼마나 같이 쓰느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언어는 바뀌는 겁니다. 그전에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자, 이 개는 끼일 개자죠. 그 다음에 이건 고칠 개자고 이거는 이것과 이것은 같은 글자이긴 하지만 이것은 논이라고 읽고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윤리란 뜻이에요. 윤리. 윤리. 사람의 도리. 인륜. 그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긴 수레거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박휘륜자예요. 그래서 오륜기가 있죠. 오륜기. 오륜기. 박휘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슬퍼할 개자고 정답은 개론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우선 이 로는 길로자죠. 그래서 물이 가는 길, 물길이 수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건 뭐냐면 부엉이의 두 눈을 뜻해요. 부엉이의 두 눈. 또는 황새의 두 눈. 그리고 이것은 꼬리가 짧은 새입니다. 그래서 이건 부엉이예요. 부엉이. 뭐 황새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이것은 물될 관자죠.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관이라고 있는데 요건 뭐가 들어갔어요? 오른쪽에 볼견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관점, 관람이라고 할 때 보다란 뜻입니다. 관중, 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물될 관, 이것은 볼관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세조가 들어가면 세 종류죠. 그래서 이건 황새입니다. 황새관자예요. 정답은 3번이죠. 정답은 4번이죠. 이 고는 옛고자죠. 요건 풀초가 들어갔으니까 쓸고자죠. 고생. 그 다음에 이것은 네모가 있으니까
딱딱할 고자예요. 고체. 그런데 여기에 딱딱할 고자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이것은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개성이라고 할 때 이 글자 쓰죠. 요것은 성품 성자고 요것은 성명이라고 할 때 성. 처음에는 무게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를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성명이라고 할 때 성입니다. 이 셀축이라고 하는 곳은 에페소 지역인데 우선 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게 아르테미스 신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기둥이에요. 이게 이쪽이 아르테미스 여신의 상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셀축 성이고 이 오른쪽에 그 성요한 교회가 있어요. 우선 성요한 교회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성요한 교회의 세례를 하는 곳인데 예수가 이제 그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에페소 지역에 와서 포교를 하다가 비교도들에게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보면 마리아가 살던 집이라고 하는 것이 건너편 쪽 산 기슭에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게 이제 나중에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여기에 이제 요한 교회가 만들어진 건데 지금 재밌는 것은 자 여기 지금 구멍이 이렇게 있죠. 여기 뭔가 이렇게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단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받을 사람이 이 계단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에 서면 이 양쪽 옆에서 물을 부었던 것 같아요. 물을. 세례라고 할 때 세의 뜻이 뭡니까? 씻을 세자죠. 씻을 세. 그래서 이게 그 성요한 교회에 그 세례를 받던 장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붉은 벽돌을 중간중간 집어넣잖아요. 이게 로마의 건축 특징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콘크리트로 이렇게 채웁니다. 이것이 로마 건축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이제 BC 8세기경에 세워진 이오니아 양식의 신전인데 이쪽은 지진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래 숯을 깔고 그 위에 양털을 깔고 그랬는데 이제 그 기원전 7세기경에 러시아 지방에서 여인들의 부족, 남자가 없이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부족 그들이 이주해 왔는데 그 부족의 이름이 아마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유럽의 탐험가가 브라질 쪽에 아마존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여자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무리가 이 탐험단을 습격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강에 붙여진 이름이 아마존강이에요. 여기에서 이름을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과 출산, 양육을 담당하는 신앙을 숭배했는데 이것을 발전시킨 것이 그리스의 아르테미스 신앙이다. 이게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 이전의 신앙은 뭐였냐면 퀴벨레 신앙이었어요. 퀴벨레. 이건 나중에 기억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테미스는 대지의 여신이죠.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젖이 이렇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젖.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각종 가축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축. 그리고 이제 여기 꿀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아르테미스 신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축제를 할 때 그 축제가 절정에 이르면은 여기에서 이제 젖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런 기계를 작동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르테미스가 그리스로 넘어가서 아프로디테가 되고 이것이 이제 그 로마로 넘어가면 비너스가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